강제징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며칠 만에 가셨어요? 그 학기를 종료하고 그 대전 집에 아버님 뵈러 간 자리에서 바로 징집됐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하루 이틀? 예예. 하루 이틀 정도 만에. 예, 예. 그것이 적법한 절차였습니까? 적법한 절차는 아니었죠. 예, 예. 그 시기가 원래 그런 시대였죠. 아까 뭐 그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약간 제가 이렇게 사족을 가는 것이 좀 올바르지는 않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주사파였냐고 묻던데요. 학생 운동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였죠? 저는 광주에서 출발을 합니다. 제가 재수 생활을 서울에서 했고 80년 5월의 봄을 서울에서 겪었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이 당시에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에 대해서 많이 알려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보고 이 학생운동 진영에 학생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군사독재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적어도 대항은 모르더라도 그 아픔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은 했었던 거예요. 아픔을 함께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불의라고 보신 거죠? 불의. 예, 예. 예.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그 광주 그 시민들이 희생된 거는 불의라고 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불의에 대항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정의는 공정하고 통하죠. 예,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같은 개념, 비슷한 개념이죠. 예.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면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하는 건 뭐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문제가 공정하지 않은 문제, 이 문제인 것 같아서, 특히나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게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자꾸 드리는데, 그러면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운동을 했고, 그것은 불의에 대항하기 위함이었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지금 후보자께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공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가 방송이다.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뼈저리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나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의 시청률이, 특히 뉴스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예, 예. 아마도 그것은 국민들이 그 공영방송의 대표 주자인 KBS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났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권은 바뀌어도 방송은 참 중립적이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이런 그 방송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방송이 이제 그러지 못하고 정권의 편향적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니까 국민들은 너네들은 공정하지 않아, 너네들은 정권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낙인 찍으니 낙인 찍게 되고,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도 헤쳐지고 공영성도 헤쳐지고 이렇게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 방송의 공정성 보장은 이 독립성 보장하고 같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정파에 따라서 이 방송의 내용이 바뀌고 이러는 부분들은 결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보고요. 방송의 독립성, 제작 자율성 이런 원칙들이 지켜진다면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지, 자율적인 바람에 의해서 공정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정성과 함께 아까 모두 발언에도 있던데,
그 외주 제작 시장에서의 공정성 확보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 방송의 콘텐츠는 대부분 외주 제작 시장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콘텐츠의 질이 좋아져야 방송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 상식적인 예일 테고. 근데 문제는 제하 도급, 제재하 도급 뭐 이렇게 거치면서 실제 제작하는 그 독립 프로덕션들은 굉장히 낮은 제작사들은 굉장히 빠듯한 제작비로 그 제작을 할 수뿐이 없고 그러니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제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또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입법도 없고 그렇던데 건설업의 경우에는요. 건설업의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하도 금지법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은 어떤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 그러니까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방송 컨텐츠 제작 시장은 외주 제작 시장은 그 받아가지고 통째로 넘기고 이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게 주된공사 전부 또는 주된공사를 넘기고 있는 거나 비슷한데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외주 제작 시장의 콘텐츠를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도급의 문제도 있겠지만 방송시장 전반에 어려움이 점차 하박 이전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가불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